내일 승부조 시간입니다. 어제는 제가 좀 일이 있어가지고 자료를 못 올렸네요. 자, 내일은 28일 수요일이죠. 수요일인데 이제 2월달도 이틀 남았네요. 모레는 목요일이지만은 모레가 아마 무방 방송을 할 것 같은데 모레 시간 되시는 분들은 방송에 참여하시고 좀 노시다 가시고 그러십시오. 자, 오늘 시장의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약간 구분을 지어서 제가 좀 정리를 해 보았는데, 그리고 좀 약간 강성 종목들 위주로도 좀 해 보았고, 그렇게 정리를 해 보았는데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종목들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 수요일 승부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승부주는 이런 식으로 도출을 시켜 놓았습니다. 일단 제가 하나씩 주석을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하나씩 그룹을 지었다고 했는데 조금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매매하기 쉽게 그룹을 지어 놨으니까 해당되는 그룹에 관심이 가시는 분들은 그 분야만 좀 집중적으로 거래를 하시는 것이 좋겠죠. 자, 이쪽 애들부터 봅시다. 이쪽 애들은 이벤트 관련주입니다. 내일 이벤트가 열리는 종목들인데 한번 볼까요? 아이패밀리씨 내일 권리락입니다. 무정 권리락. 지금 36,000원, 35,000원 가까이 되죠. 내일 무정 권리락 단가 17,580원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금액 같은 것도 잘 보셔야 되겠죠. 17,580원 맞죠? 그 무정 권리락도 잘 받아줄 때는 참 잘 받아줍니다. 얼마 전에 한 종목도 권리락으로 제법 상가를 두세 번 갔죠. 다음에는 바이오다임, 이놈도 내일 무정 권리락이죠. 얘는 지금 단가가 6만원대 아닙니까? 6만원대. 내일 기준가는 12,470원입니다. 잘 기억해 놓으시고, 아무래도 바이오다임이 좀 관심을 더 받겠죠. 받으면 아이패밀리 SC도 같이 관심을 조금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다음은 휴림로봇은 내일 액병입니다. 액면병합이죠. 기준가는 3,050원, 지금 1,220원이거든요. 1,220원, 3,050원. 액병, 액면, 액분, 액병 같은 경우는 차트를 잘 보셔야 되는데, 휴림 같은 거 볼까요? 줄여보면 지금 이런 상태로 되어 있군요. 휴림이. 휴림도 언제 이렇게까지 내려왔네요. 참 세월이 무상하다 싶으네요. 2002년 전만 해도 제법 그래도 한 5천짜리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1,000원짜리가 되어 있다니 참 세상은 참 믿을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내일 이벤트 관련 종목들은 이게 세 종목을 잘 보고 반응이 튀는 종목 있으면 먼저 봐주시고, 혹시나 따라붙을 종목 있으면 같이 본다 라는 전략으로 한번 보죠. 다음은 여기 보시는 애들은 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다시 요 근래에 상장한 신규주죠. 자, 보면 현재 지금 E8는 시간의 상가를 지금 가 있지 않습니까? 자, 시간의 상가가 있는데 물량이 제법 많이 몰렸죠. 금액대 2만대인데 거의 100만 주 가까이 물량이 모여 있죠. 그래서 E8를 필수로 해서, 자, 이놈을 과정 일단 우선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너무 시가 높으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코셈. 자, 코셈은 7.5% 올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코셈이 상가를 갈 확률이 좀 많지 않았나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서 오늘 코셈을 저희들도 종배를 좀 넣어 놓았는데 상가에서 풀리더군요. 7.5% 올라 있습니다. 그럼 이제 E8 코셈 차례가 되겠죠. 다음에는 이제 K웨더 차례가 되겠죠. K웨더 자기는 별로 올라가고 싶지 않은데 둘이서 난리를 치니까 이놈도 3.7%를 올려놨네요. 그래서 K웨더도 같이 본다. K웨더. 자, 그리고 오늘 상장한 이제 제일 오늘 시원찮은 모습을 보여준 APR, 당연히 좀 붙여놔야 되겠죠. 저희들도 APR도 조금 담아 놨습니다. 종배로. 시간에서는 1%를 좀 빠져있네요. 빠져있는데요. 같이 묶어서 봐야 되죠. 왜냐하면 뚜껑을 열어보고 나중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종목들은
진행되는 캔들은 진행형 캔들은 절대 믿으면 안 된다는 거. 장이 끝나봐야 그 캔들의 진정한 믿음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런 거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항시. 오늘도 사실은 APR은 상당히 많은 기대를 가졌던 종목 아니었습니까? 뭐 더블은 뭐 기본적으로 간다 뭐 이러면서 뭐 따따상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장애 시간에 157%가 167%인가 막 그렇게 올라가지고 장애 전날에 마쳤단 말이에요. 70몇만 원인가 하여튼 이렇게 마쳤는데 오늘 뭐 프리미엄이 뭐 78% 정도밖에 붙지 않았죠. 100%도 되진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하루 종일 이제 내려왔지 않습니까? 만약 장외 시장에서 그 167만 원 돈을 주고 샀다면 참 오늘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거 항시 보라, 아침에도 종목을 보라. 저녁에 아무리 좋은 종목을 골라놓고 밤을 지새고 아침에 여러가지 계획을 잡아놓은들 아침에 정확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 서둘지 말고 조금 방향이 맞다면 조금 더 주고 사도 된다. 그래서 서둘지 말라는 겁니다. 항시 본인 스스로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종목에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자, 신규주들은 내일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고 짝짓기를 하든 뭐 머리를 노리든 각자의 취향에 맞는 각자의 성향에 맞는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노 쪽 애들은 자 기술주애들이죠. 기술주애들. 자, EDGC 한번 봅시다. 시간에 9.2%를 올려놓았습니다. 오늘도 제법 모습이 좋았죠. 28.7% 상한가 한옥 앞에까지 갔다가 뭐 내려왔는데 오늘 이것은 뭐 저희들도 거래를 했습니다만은 13% 정도 수익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700원 정도에 진입이 됐죠. 이 지점 정도 되겠죠. 그래서 한 13% 정도 수익이 나온 것 같은데 상한가는 말아주지는 못했죠. 그래서 EDGC 좀 봐주시고 그리고 더불어서 지오릿 6.4% 정도 올라있죠. 지오릿도 같이 봐주시고 그리고 테라사이언도 6% 올라있습니다. 자, 그러면 플레이디도 보고 싶은데 플레이디 시간에 8% 올라있습니다만 이놈들은 별로 그리 신뢰성이 없죠. 시간에서만 또 올려놓고 아침에 팔아먹고 나오는 이런 형태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놈들은 그렇게 참 뭐 신뢰성은 없는데 혹시 보실 분들은 같이 묶어서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은 기술적으로 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 종목 정도 보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다들 시가가 높은데 아침에도 시가가 높을 거 아닙니까? 시가가 높을 건데 이제 어떻게 요리하느냐가 차이겠죠. 그래서 보통 어떤 기법이나 어떤 뭐 기술주에 대한 본인의 어떤 접근 방식은 이것도 따지고 보면 약간의 본인의 배움의 정도나 내공, 스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격하고도 가장 잘 걸려요. 예를 들면 짧게 굵게 끝내려는 사람들은 머리를 자꾸 흔들거든요. 예를 들면 테라가 9% 올라 있다면 EDGC가 9% 올라 있다면 이놈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즉 제가 항상 늘상 말씀드리는 기준점, 본인만의 기준점, 예를 들면 740원을 난 기준점을 잡겠다. 그러면 이 기준점을 잡고 한다든지 750원을 기준점을 잡겠다. 이렇게 그 기준점만 가지고 거래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무리 높은 시가의 종목이라도 다칠 일은 없어요. 우리가 보통 시가만 높게 띄우고 바로 콕 꺼지 갔다가 다시 또 좀 놀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시가가 높다 해서 무조건 꺼지라는 법은 없거든요. 시가가 높게 출발해 가지고 바로 또 상한가까지 가는 수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시가가 높은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좀 꺼려하죠. 그래서 기다렸다가 한 파동을 주고 내려오면 내려와서 살짝 깨고 내려왔다 돌파를 할 때 들어간다든지, 안 그러면 어느 정도의 프로테지를 수긍이 가는 프로테지까지 내려왔을 때 진입을 해서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방식을 많이 택하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성격 나름이에요. 성격 나름이에요. 급한 사람들은 뭘 그렇게 굳이 할 거나 가장 강할 때 같이 붙어가지고 아침에 강한 파동 한번 먹고 1차로 먹고 2차로 내려올 때 또 기다렸다가 또 먹고 이래 하면 되지.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 틀리거든. 성격이 좀 강하지 못하신 분들은, 생각이 많은 분들은 쉽게 시가 높은 것을 잘 접근을 안 해요. 하지만 시가 높은 것만 노리는 사람들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가 높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가장 간단한 팁은 제가 방금 아까 말씀드린 하나의 타점을 유지를 해라. 그러면 약간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안 다치고 그 종목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아주 편안한 창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가 높은 종목들도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것이 제 의견이에요. 그것만 잘 참조하시고, 그리고 이런 것도 다뤄봐야 되거든요. 맨날 뭐 시가 낮은 것만 해가지고 쭉 올라가는 그런 편안한 매매를 하면은 급등주 시장에서는 결코 돈을 벌지는 못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주식이 내 인생이나 제가 똑같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편하게 주는 수익은 절대로 없거든요. 싸우고 부딪히고 깨지고 이렇게 하면서 전투의 승리의 부상물을 우리가 가져오는 그것이 이게 트레이딩이라고. 가만히 이제 입만 벌리고 있다가 뚝뚝 떨어진 걸 먹는다. 그런 날도둑 같은 심보 가지고는 이 시장에서는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점은 꼭 아시고, 그만큼 스스로의 열정과 땀과 고민과 사색과 고찰이 들어가는 그런 매매가 들어가야 진정한 돈을 번다. 그래서 두려워 말고 피하지 말라. 그 점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이쪽 애들이죠. 에코프로비엔과 금양입니다. 일단 에코프로 쪽 애들을 다 내일 또 봐야 되겠죠. 이제 뭐 재료는 여러분 다 아시겠죠. 뭐 코스피 이전한다고 뭐 이러는 건데, 예전에 코스피 이전한다는 그 종목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 종목이 제법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제 그런 영향이 좀 많이 있는데, 이전 상장한다 이랬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시간이 8% 올려놓았거든요. 근데 과연 예전만큼 이게 뭐 그게 큰 효과가 있을까라는 사실은 뭐 제 개인적으로 좀 의문감은 있어요. 그리고 뭐 문제는 또 월말 아닙니까? 월말에 물론 뭐 다음 달에 보는 매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기에는 금액대가 25만짜리를 거래를 하기에는 너무 시가가 좀 높은, 이것은 좀 높은 면이 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 쪽은 좀 조심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BM을 필두로 해서, 그 다음 에코프로 HN 3.2%, 그 다음 에코프로가 2.9%,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까지 같이 붙여 놔 버리세요. 1.4% 이렇게까지. 그러면 총 4종목 아닙니까? 에코프로 쪽에서는. 그래서 뭐 머리를 잡고 하실 분들은 에코프로 BM을 가지고 놓으면 될 것이고, 짝짓기 하실 분들은 밑에 애들 하나 붙여 가지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밑에를 가지고 놀 때는 반드시 머리의 강도가 세냐 안 세냐가 잘 봐야 되니까, 그런 점을 잘 살펴가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금량을 넣어 놓은 것은, 금량은 에코 쪽으로 잘 놀지 않습니까? 잘 노는 그런 것도 있고, 의외로 금량도 한번 가면 뚝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1.5% 정도 올려 놓았거든요. 에코프로 머티보다는 시가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금량도 따로 붙여놓고 총 5종목 딱 붙여놓고 가시면, 난 에코프로 쪽을 보겠다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아침에 시가를 딱 보고 머리의 흐름을 딱 보면서 어떤 공략을 해야 될까,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될까, 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강도, 수급의 강도가 어떻게 되는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이쪽에, 자, 초전도체 애들이죠. 초전도체 애들은 뭐 다른 애들은 지금 별로 볼 거 없죠. 다 죽어 자빠지고 있는 상황이라.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살아나려고 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봐주긴 봐줘야 되겠죠. 그래도 CCS를 봐줍시다. 자, 시간에 3% 정도 올렸습니다. 4,200원 딱 잡고 매일 대응을 한번 해보죠. CCS는 안 가도 좋습니다. 대응을 해줄 때는 좀 해주죠. 왜냐면 초전도체 애들은 뭐 워낙 뭐 결속력이 좋아서
또 이 기술주 관점으로 한번 봐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돌파해서 양봉을 쭉 올려주면 그냥 놔둬 버리세요. 이런 것은. 그 다음은 아센디오. 자, 지금 한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이런 한가 매매를 많이 했지요. 많이 했는데, 얘는 워낙 뭐 뉴스에서 안 좋은 소리 막 내놓으니까 내일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라는 약간 그런 이제 의구심은 있어요. 워낙 뭐 나쁜 소리를 자꾸 하고 그러니까 회사가 거의 망해가는 수준 같이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뭐 좀 직원들도 다 떠나피고 엔터하는 회사가 무슨 뭐 초전도체를 하냐 뭐 어쩌기 이제 말이 많은데 그건 그거고 우리는 기술주로 보면 돼요. 그런 복잡한 생각 없이. 그래서 일단 CCS의 흐름도 중요하니까 만약 아센디오가 내일 저점을 좀 잡아주고 내일 뭐 마이너스 한 20%나 한 25%나 한번 찍어주고 저점을 딱 잡아주고 치켜 올려 세워주면 CCS 흐름이 어떻게 될는지 그런 것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 아침에 CCS가 과연 어떤 식으로 움직여 줄까, 그럼 CCS가 어떤 흐름을 보여줄 때 아센디오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그런 걸 봐야 되겠죠. CCS가 좀 어리버리하게 움직이면 아센디오는 뭐 별로 그렇게 반등하려는 자세는 없겠죠. 단 아센디오는 내일 깊게 내려와야 된다는 것만, 일단은 깊게 내려오고 나서 보자. 깊게 내려오고 나서 생각을, 어중간하게 내려오면 손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 그동안 많이 해봤으니까 제 말 뜻이 무슨 뜻인 건 알 거예요. 자, 다음에는 자 개별주입니다. 우리는 다 개별주죠. NCN부터 볼까요? 오늘 NCN이 파동은 좋았는데 23%까지 갔다 종가상 13%로 맞췄죠. 맞췄는데 시간에 3% 정도 올려놨습니다. 2565원이면 이 정도 되네, 그지? 이대로 시가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나쁘지는 않겠네. 근데 보통 아침에 우리가 땡 하면 그냥 바로 가는 게 참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바로 간다 꼬리 없이 대부분 다 약간의 꼬리는 달아주거든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략을 좋다, 시가는 인정을 해준다 치고 시가는 인정을 해줄게. 그럼 여기서 이 꼬리에서 이 몸통까지의 꼬리까지만 우리가 진입하는 기준점을 삼자. 즉 3%에서 보합까지 해서만 분할로 대응하자는 뜻입니다. 약간 아침에 좀 살짝 움직일 때, 음봉을 약간 줄 때, 시가가 4% 잡히면 4%에서 보합까지로 이제 잡아주면 되겠죠. 즉 분할로 해라는 소리입니다. 꼬리를 달아주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돼야 이게 힘을 받는다. 그래야 또 먹을 것이 있다. 시가가 막 7%, 8% 이렇게 뛰어버리면 오히려 차익 욕구가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런 점을 잘 이해하시고 서둘지 않는다. SG 한번 봅시다. 오늘 8%밖에 안 올랐어요. 그런데 별로 그렇게 특별히 툭 튀어나온 종목은 아닙니다만 이런 장점이 있죠. 요즘 기관들이 무한 사랑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조용하죠. 한번 볼까요? 왜 조용한지. 차트를 줄여보면 크게 지금 뭐 크게 얘네들이 지금 물량을 넣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조용해요. 아무것도 조용해요. 오늘 조금 이제 올라갔죠. 이런 것을 이제 봐간 애들이 오늘 좀 넣었겠죠. 그래도 오늘 올라가 봤자 8%밖에 안 되죠. 그래서 내일 과연 어떻게 움직일까? 뭐 달리 빼면 같이 가야죠. 얘는 봐야죠. 상승력을 1700 정도 기준까지 잡으면 되겠네. 3%대니까 뭐 3%는 인정을 해주고 1%대 더 돌파하면 보자.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죠. 돌파 못하면 별 의미가 없죠. 힘이 약하다 뜻이니까. 중공업 가봅시다. 세진중공업 예쁘게 가고 있죠. 이렇게 나란히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놈도 이 밑바탕에 보면 요 기관들이 요즘에 계속 이제 물량을 요만하게 있다. 오늘 44만 9천 전원 물량을 대폭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오름폭은 3%밖에 안 돼요. 전애들끼리만 넣어가지고 저거들이 올린 거예요, 사실은. 다른 애들은 크게 손을 대진 않았다는 소리죠. 그러면 자기들이 재미가 없으니까 조금 더 넣어볼 거라 보고 내일 다 보고 계시다가 6,400원 정도 딱 치고 올라가면 그때부터 한번 매매 임해 본다는 전략으로. 요 밑에는 손대지 마시고 시달릴 거니까
그리고 에쿨로는 오늘 모습이 나쁘진 않았는데요. 키워드가 이제 좀 자극적이죠. 제2의 HBL 뭐 가능성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딱 키워드는 좋습니다. 자, 이틀 동안에 조금씩 올랐는데 이놈은 좀 검증이 필요해요. 이놈은 그냥 선빵 떼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지켜보시다가 적어도 오늘 보면 상승폭이 몇 프로냐, 플러스 4% 했다가 보합까지 밀렸다가 19%까지 갔거든요. 보합까지 플러스 4%에서 보합까지 밀렸다. 그럼 얘는 아침에 꼬리를 달아주는 애란 말이에요. 그죠? 시가 4%니까 여기서 한 5, 6%대에서 이제 매물이 나왔겠죠. 한 7%대나 꼬르륵 했겠죠. 보합에서 받아서 19%까지 올렸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아침에 그리 급하게 서둘 문제는 아니거든요. 꼬리를 잡아보자. 얼마 기준가 한 17,000원. 17,000원이면 한 마이너스 한 1%대? 그래서 그 기준가를 딱 잡고 17,000원을 깨가지고 17,000원을 회복하는 시점이라든지, 안 그러면 17,000원 지지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그 가격 하나만 가지고 한다라는 전략. 아니면 뭐 보합 근처 출발하면 뭐 집어넣고 뭐 1% 그거 뭐라고 말이죠. 보시면 되겠죠. 미래나노텍은 약간 눌림을 주는 형태인데 내일 한번 1도조 형태를 한번 보죠. 18,000원 기준가 딱 잡고 하시죠. 18,000이면 1%대 될 겁니다. 18,030원이 1.4%니까 18,000이 한 1%대 정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시간에도 1.9%거든요. 기준 잡으시고 18,000원 깨면 나온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 시간에 2.2%를 올려놨거든요. 기관들이 제법 많이 사고 있네요, 나름대로. 에코프로 애들이 좀 움직이니까 포스코도 좀 생각이 좀 있는 모양이죠. 오늘 안 그래도 좀 떨어진 것도 있고, 그래서 맞죠. 오늘 2.6% 떨어졌군요. 떨어진 것도 있고, 생각이 자기도 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일 뭐 에코프로 쪽 애들 좀 움직이면 포스코도 조금 영향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같이 묶어서 한번 보시죠. 자, 전체적으로 지금 뭐 내일 종목들은 마디마디 끊어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제가 좀 구분을 좀 지어 놓았는데, 각자가 보는 성향이 다 다르. 어떤 사람은 기술주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약간 우랑주 뛰는 형태를 좋아하고, 금액주로 잘 받아주는, 어떤 사람은 또 약간 테마성 있는 종목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나는 하나씩 각개전투하는 게 좋아.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 틀리죠. 그래서 각자의 스타일에 맞는 매매를 임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 2월달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분하게 간결하게, 항시 제가 말씀드리는 거, 매매는 간결하고 집중 있게 해야 된다는 거, 그 점만 잘 기억하시면 크게 다칠 일이 없습니다. 오늘이 안 되면 내일을 기억하고 항시 조급해하지 마시고, 조급함은 트레이더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이다.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화이팅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문의 문주였습니다.